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맨날 재미있는 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하나도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맹자 글 중에서 유명한 글이니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 때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강의를 하려니까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사람은 조금 공복감에 배가 조금 고프고 이래야지 소리도 맑은 소리가 나오는데, 음식이 조금 들어갔더니 그냥 소리가 조금 탁해집니다. 자,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가르치는, 교육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 이렇게 군자지 소이 교자 5가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비틀어서 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인간이, 이거는 처음서부터 논의된 거죠. 본연지성으로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죠. 그죠? 그런데 후천적인 기질지성으로 보면은 사람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질의 차이가 여러 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바가 5가지라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보면서 자꾸만 이렇게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 할 필요도 있고, 올해 보고 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보면 의미가 또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사서삼경을 다 보고 나서 대학을 보면은 대학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아래 글에 5사람은 모두 인품의 고하로 인해서, 주자 요런 글을 잘 쓰시죠. 각 인기제의, 그 재능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인품 고하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써도 되죠. 각 인기제, 그 재능으로 인해서 혹 서로 떨어지는 것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을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배운다는 거예요. 뒤처지게 배운다는 거죠. 뭘 가르쳐 주는데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부동하는 게 있다. 왜? 사람의 그 재능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마치 시우. 여러분, 이거 정말 멋진 얘기예요. 시우가 뭐죠, 여러분? 때 맞추어 내리는 비. 그러면 때 맞추어 내렸다고 하는 건 뭐죠? 논바닥에 물이 부족한 상태죠. 그럴 때 논바닥에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때 맞추어 내리면은 곡식이라다가 나무들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구하는 마음. 애가 끓고 그 지식에 대한 호기심, 탐구심, 끝없는 어떤 갈구하는 사람한테 탁 한마디 던져주면은 그 사람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구하는 사람은 이미 70%에서 여러분 80%가 이미 성숙된 사람이에요. 성숙된 사람. 갈구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 글이 좋은 글이고 중요한 글이라고 강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문에 어떤 관심이 이제 최근에 생겼다 하더라도 갈급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맹자의 어떤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확 꽂히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꽂히는 것으로 인해서 주자가 말한 대로 인기소발이 수명제예요. 그 바라는 바로 인해서 마침내 확장해 나간다. 그렇게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우는 급시지우다. 때 맞추어 내리는 비다. 초목지 생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서 인력이 이미 다 했어요, 여러분. 봄에 예를 들어서
파종하죠. 씨를 뿌리죠. 그리고 5월 달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목일 있죠. 자,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이미 다 지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능자화하니 그 씨와 어린 나무가 스스로 움프지 못하니 이런 소리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소소자는 우로지 자이다. 네. 여러분 이 소소자를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스쳐 지나가면은 그냥 모르고 그냥 대충 지나가요. 그러니까 물리가 나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글에서 보면은 자, 인력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다 했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비와 이슬의 자다.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의사들은 다 알죠. 자윤, 자액, 물의 공급.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맞추어서 비가 내리면, 예. 그러니까 소소자는 우로지 자다죠. 비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노력이 아무리 다 했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비가 그러니까 부족했던 것은 이와 같은 자연의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때 맞춰서 비가 내리면 그 변화가 빠르게 된다. 교윤지묘, 사람을 가르치는 미묘함 또한 이와 같다. 마치 공자가 아내와 증자에 있어서 같은 것이 이것이다. 예, 여러분 이것도 글을 많이 읽으면은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내하고 증자죠. 공자의 수제자들이죠. 예. 자, 두 번째 단계, 성덕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재능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 여기도 여러분 여기서 덕이라고 말했을 때는 인품이에요. 인품. 예,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달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재능을 말해요. 예. 재능이 있다 그래서 성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성덕을 갖추었다. 덕을 이뤘다 해서 재능을 겸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재는 이 재와 같다.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각인기 소장이 교지. 각각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으로 인해서 가르친다 소리예요. 여러분 그 개인에게는 좋은 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굳이 나쁜 점을 들추어내서 그거를 누르면 안 돼요. 가르칠 때는. 처음에 가르칠 때는. 예,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부족한 점을 가르쳐 주는 것마저도 사람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다는 거. 성덕은 마치 공자가 염자유와 민자건에 해당되고 달재는 마치 공자가 이 자로죠. 유는 자로하고 사는 자공을 말하죠. 예,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로와 자공과 같은 경우다. 예. 자, 답문자하니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한다 이 소리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묻는 바로 나가서 묻는 바에 나아가서 대답하니 마치 공자와 맹자가 번지와 만장에 해당된다. 예.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거죠. 예. 자, 제가 학기편에서 말씀 인용해가지고 했는데 왜 공자는 그러면은 제자가 질문하지 않으면은 먼저 대답을 해주지 않는가? 먼저 말을 해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공자는 다, 예, 저 친구가 이해할 만하니까 말을 한마디 툭 던지기도 하고, 예,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체로 말씀을 안 하니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학기에 보면은 여러분, 북이 사람이 때리지 아니하면 북이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당연히 안 울리죠. 속오지. 조그맣게 때리면은 조그맣게 울리고 크게 때리면 크게 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서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공자가
답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사수계자하니 우리가 지금도 사수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 개인적으로 좋은 점을 배우는 거 그게 사수기죠. 예. 사라고 하는 거는 절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이런 소리예요. 사사로이 몰래 이런 뜻. 예. 훔치다 이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런 소리예요. 개인적으로 좋은 점을 다스린다, 배웠다 이런 소리예요. 사람이 홍등이 어떤 사람의 그 문화에 미치어서 어떤 문화에 미치어서 직접 배우지 못할 수가 있죠. 다만 누군가에게서 군자의 도를 얻어 들어서 사사로이 자기 자신을 닦으니 이것 또한 군자가 교회에 미치는 바다. 예. 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저는 그 만취 위계도라고 하는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 문화에 가서 직접 공부를 했죠. 근데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제 선생님의 학문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수계예요. 마치 공자와 맹자가 진앙과 이지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다. 맹자 또한 내가 공자의 무리가 되지는 못했으나 공자의 무리가 됨을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사사로이 공자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죠. 간접적으로. 이 5가지는 군자가 가르치는 바다 이와 같은 종류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현이 시교에 가르침을 피는 데 있어서 여기 또 나오죠. 각인기제의 이거 중용에서 나오는 거죠. 각인기제의 독지하나니 각각 그 제목에 따라서 그 나무가 반듯하게 쓰면은 복도 더 주고 나무가 삐딱하게 뜨면은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에는 이게 하늘의 이치예요. 이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작게 이루고 큰 것은 크게 이루어서 사람을 버리는 경우가 없다. 자, 공손추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맹자한테 이제 푸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는 높고 아름다우나 몸한 것 같다. 마땅히 몸한 것 같다. 마치 하늘을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잠옷 미치지 못합니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어찌 그들로 하여금 이 피를 여러분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어찌 그것으로 할 때는 요거를 도라고 볼 수도 있죠. 어찌 그 도를 가히 미칠 수 있게끔 미칠 수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힘쓰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도라고 이렇게 봐서 어찌 그 도를 누구나 이렇게 가히 미칠 만하게 만들어서 날마다 힘쓰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어찌 사람들로 하여금 가히 미치게 할 만하게 해서 날마다 힘쓰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아직 확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가히 미칠 만하게 만들어서 왜 날마다 힘쓰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여기서 또 멋진 말을 하죠. 맹자가 그러되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수가 됐던 예를 들어서 무슨 기와를 굽는다든가 그 대들보라든가 그 장인 가운데서 으뜸가는 큰 장인을 말하는 거죠. 대장은 졸공 서투른 장인을 위해서 개폐 숙묵
먹줄과 먹을 바꾸거나 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나무를 자르고 그럴 때 옛날에 그 줄에다가 먹줄을 묻혀가지고 튕기거나 어디에 홈을 판다 그럴 때 먹을 거기다 칠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승묵이라고 하는 건 법이에요. 법도. 예. 법도를 바꾸지 않는다. 훌륭한 장인은 서투른 그 직공을 위해서 법도를 바꾸거나 폐하지 아니하며 마치 그것은 우리가 예 배웠죠? 우임금 때 활을 잘 쏘는 우임금 그 밑에 손장가를 찬탈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얘가 서투른 화살 쏘는 사람을 위해서 그 활을 당기는 시위를 당기는 것, 시위를 꽉 당기도록 그것을 바꾸지 아니한다는 거죠. 예. 멋있죠, 여러분? 구율이라고 하는 건 만궁의 한도다. 활을 당기는 그 한계점이다. 말하자면 사람을 가르치는데 모두 바꿀 수 없는 법이 있다. 불가역지 법이 있다. 바꿀 수 없는 법. 근데 여러분 이걸 바꾼단 말이에요. 마치 선생이 제자가 부족하니까 편하게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용납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맨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폄하한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약화시켜가지고서 해보지도 않고 약화시켜가지고서 배우는 학자가 능하지 못하는 것, 배우는 자가 능치 못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거기서 그냥 나는 하지 못해. 그건 내 힘으로 능력이 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폄하해서 배우는 자가 능치 못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참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진리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진리라고 봅니다. 대장이 서투른 목공을 위해서 법도 승과 묵을 바꾸거나 폐하지 않는다. 제가 이거 제 후배한테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하고 같아요. 베토벤이 어떤 소나타라든가 교향곡 같은 거 지고 예를 들어 바이올린 소나타 작곡을 할 때 베토벤은 자기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작곡을 했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음악을 작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베토벤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한답시고 음악을 예를 들어서 편하게 쉽게 자기의 그 최고의 극치까지 올라가지 않고 대충 만들었으면은 그것은 음악을 듣는 사람도 기만하는 거고 베토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 공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한문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제가 사서삼경을 읽었듯이 여러분도 한문 공부에 관심이 있으면은 사서삼경을 최소한도 저처럼 읽는 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충 여러분 한번 조금만 알아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망치는 거고 저도 망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글을 보고 깨달으면은 저 이한영 저놈 나쁜 놈이네. 우리가 그때 당시 글을 모른다고 대충하고 엉터리로 가르쳤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은 제자를 키울 때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제자를 위한다시고 쉽게 법을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군자는 인이불발하나. 자, 이게 뭐냐. 맹자의 글 가운데 10개의 글을 추리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인이불발이라는 말이. 그만큼 유명한 말이에요. 자, 군자는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서 활을 당기고 활을 마음껏 당겨요. 화살을 놓지 않는 거예요. 불발. 자, 여러분 이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마치 활을 쏘는 자세가
이미 갖춰졌다. 그걸 약여야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형용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활을 꽉 잡아놨는데 화살을 놓지 않았지만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사람을 가르칠 때 스스로 인이불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의 리뷰어든 중도에 맞추어서 쓰거든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간다.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인이불발이라는 거 오늘 배운 말 중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맹자가 제자를 설명하는데 다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이불발이에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왜? 그 결과는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이불발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말이다. 이는 인궁이요 발은 발시하다. 약여로 마치 용약이 축이다. 마치 활을 마음껏 당겨가지고 아직 쏘지는 않았지만 이미 활을 쏘는 자세를 다 갖추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용약이 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상문의 구유로 인해 가지고 말한 것이니 군자가 사람을 가르칠 때 단지 배우는 법을 전해주고 얻는 미묘함은 말해주지 않았다. 배우는 법만 말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얻는 효험처죠. 득지지묘라고 하는 것. 얻는 미묘함은 고하지 않았다. 마치 화살을 쏘는 사람이 쏴가 활줄을 당기고 화살을 놓지 않은 것이나 그 말하지 않은 바는 이미 뛸 듯이 그 자세를 통해서 앞에서 드러난다. 드러난 것 같다 이 소리예요. 이미. 중이라고 하는 것은 과, 불급이 없는 것을 말한다. 중도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능자 종지는 말하자면 배우는 사람이 마땅히 스스로 권면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이런 소리죠. 자, 이 장은 말하자면 도에는 정체가 있다. 정해진 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도를 어떻게 정하거나 뭐가 체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일을 통해서 도를 배우잖아요. 어떤 일을.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즉근도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정체예요, 여러분. 한의학이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한론에 보면은 태양병에서부터 고름병까지 이렇게 정체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정체예요. 한의학은 딱 뭐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지만은 거기 보면은 그게 시조리, 종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시조리와 종조리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에도 법이 있다. 태양병에는 태양병의 치료법이 있고 양명병이 양명병의 치료법이 딱 있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자, 그런데 이 말이 참 정말 멋집니다. 이 말이. 비불가항이요 고불가함이요 어불능현이요 묵불능장이라. 야, 이게 정말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낮다고 해서 높여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높다고 하여 깎아내려서도 안 된다. 말을 해도 그것을 능히 드러낼 수가 없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능히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아, 참 멋있죠? 장자에 보면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고 그랬죠. 그 학의 다리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걸 다른 다리의 기준에서 자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슬퍼서 울죠, 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떠한 현상에는 정해진 체가 있다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도 도에 드러난 현상에 있어서는 정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유가하고 도가하고 틀린 점이에요. 도가 도덕경에서는 도 가도면 비상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도를 막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도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데에 어떤 정체가 있죠. 봄에는 어떻게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가을에는 어떻게 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그거 다 정체죠. 그리고 여름에는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전부 다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실생활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한의학이 뭐냐? 막연하죠. 그것은 변증으로 나누잖아요. 결국은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멋있는 그 분류학이잖아요. 왜 분류할까요? 모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병은 육경변증으로 다 귀속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한토화법이라든가 화해법이라든가 온법이라든가 청화법이라든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공부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한의사 아닌 분들은 자기가 하는 영역에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초보자들은요, 처음 공부하는 분은 동양철학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노자는 도를 가히 도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일정한 도, 상도가 아니다. 이러면 그거 같은 잘못 이해를 하면요, 큰일 나요. 이 말은 정말로 멋진 말이에요. 비불가항이요. 법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도의 음미한 것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맹자가로되 이 글이 조금 난해합니다. 세상에 도가 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건전하고 올바른 세상이라면 이런 소리예요. 도로서 몸을 따르고 이것은 따라 죽을 순인데 뭐 따라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도로서 몸을 따른다. 왜? 몸을 왜 따르냐면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정상적인 세상일 때는 자기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도도 당연히 자기 자신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천하가 어지러울 때는 조심해야죠. 함부로 나댔다가는 망신살 뻗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자기만 죽으면 또 다행인데 처자식이라든가 제자까지도 막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이때는 몸을 숨긴다 소리예요. 몸을 숨기기 때문에 그때도 도를 따라간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고 저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순은 마치 순장의 순과 같다. 순장 아시죠? 임금이 죽으면은 신하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후궁들을 같이 묻었잖아요. 산채로 처음에는 묻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다 죽여서 이렇게 묻었다고 합니다. 마치 죽음으로써 누군가 여기서는 물건의 물건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이름이다. 이것은 임금이죠. 왕임. 몸이 나가는지 세상에 나가는지 도는 반드시 행하는 데 있다. 도가 굽히는즉 몸 또한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천하에 도가 없을 때는 몸이 물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도도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죽음으로써 서로 따르되 떨어지지 않는다. 의미가 저도 조금 불투명합니다. 맹자가 나는 이런 말은 듣지 못했다. 도로서 여기서 이는 임금이죠. 임금. 누군가를 도로서 따라서 죽는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도로서 사람을 쫓는 것은 안여자의 도리다. 공도자가 말하기를 등경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문화에 있음에 마치 예로서 답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답하자 예로서 답하지 아니한 것은 어찌된 이유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등경이라는 사람이 아마 맹자의 문화에 있었는데 아마 맹자가 그 등경을 예로서 이렇게 뭐랄까 답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유를 이제 물은 거죠. 조시가 그럴때 등경은 등나라 임금의 동생으로 맹자한테 공부하러 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맹자 대답이 참 무서워요. 맹자가 그럴때 협기위 문하며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속된 말로서 믿기로 해서 귀한 것을 마음에 품고서 이런 소리예요. 마음에 품고서 질문하며 자기가 재능이 있다. 현에 와서 재능으로 보면 됩니다.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질문하며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끼고서 질문하며 자기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을 있다고 빙자해서 질문하며 여기서 고는 어떠한 연고, 누군가의 소개라든가 맹자가 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연고를 빙자해서 질문하는 것은 다 대답하지 아니하는 바다. 등경은 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조시가 그러되 두는 협편이다. 윤씨가 그러되 유서협이면 무엇인가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행동에 끼는 게 있으면 끼다. 의지하다. 믿는다 이런 소리죠. 끼는 게 있으면은 수도지심이 도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온전하지 전적으로 집중하지 아니하니 대답하지 아니한 이유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군자가 비록 사람을 가르치는데 권태로움을 느끼지 않으나 이거 논에 나왔었죠. 나는 회인 물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자 제자가 회인 물건은 바로 인입니다. 한 거죠. 사람을 가르치는데 권태로움을 느끼지 아니하나 또한 오부불성자다. 뜻이 성실치 못하는 자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논어에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나네. 논어에서는 이거를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영. 말 대변하는 거. 말 대꾸하는 거. 제자가 그 누군가 자로인가 막 얘기를 했더니 자로가 빈정거리면서 막 말대답하고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고 나는 오분영자 하노라. 나는 그렇게 입으로만 말대답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것을 여러 번 바꿔서 쓴 거예요. 주자가. 그래서 오부 의지불성자. 뜻이 의도가 성실지 못한 자를 나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자도 논어, 맹자, 중용, 막 시전, 서전 이런 데에서 문체를 끌어다가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불교라든가 선불교라든가 노자